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직장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고 대출까지 떠안으면서도 그녀와 반씩 부담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고 이제 곧 양가 상견례와 예단 준비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믿었던 순간이었죠. 그날 여자친구가 야근한다고 했습니다. 평소 고생하는 그녀를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 꽃다발을 들고 그녀 회사로 향했습니다. 고생했어. 오늘은 내가 데리러 왔어. 그 말을 전하며 놀라는 그녀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은 5층 건물 맨 위층에 위치해 있었고 그 층 전체를 한 회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불 꺼진 복도가 적막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묘한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다가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소리, 낮게 섞인 신음, 그리고 부딪히는 기묘한 리듬.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끼며 사무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닫이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틈 사이로 안쪽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사무실 책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낯설 만큼 달콤하고 동시에 배신감으로 얼룩져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밀쳐 열자 안에서 들리던 소리들이 순식간에 끊겼습니다. 여자친구는 놀라서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돌려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는 제 쪽을 흘겨보더니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셔츠 단추를 잠그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약혼자라더니 진짜 왔네. 그의 말투는 태연했고 오히려 제가 방해꾼인 양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여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이게 내가 말하던 야근의 진짜 이유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상사의 눈치를 보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나 솔직히 말해야겠어. 나 이제 우리 관계 못 이어가겠어. 뭐라고?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 쥔 케이크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오빠랑 사는 거 나 힘들어. 돈도 그렇고 솔직히 재미도 없어.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준비한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약속은, 결혼 준비는? 내가 했던 말은 다 뭐였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상사가 비웃듯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요. 다 큰 어른이잖아. 여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한 거지. 인정하고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어? 그 말은 제게 굴욕처럼 꽂혔습니다. 여자친구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처럼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가 내린 선택이야. 이제 우리 그만하자. 그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낯설고도 뻔뻔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래. 내가 끝내자고 했으니 끝난 거다.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가요. 예비 신랑. 그 소리에 제 발걸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신혼집이라 믿고 꾸며놓은 아파트는 하루아침에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소파 위엔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고 욕실엔 사용하다 만 화장품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술에 의지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술잔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가 떠오르고 눈을 뜨면 비어있는 집이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했지만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걱정하며 전화했지만 저는 대답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자동 알림이었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출금되었습니다. 그 짧은 문구를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고 슬픔에 빠져 있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마침 친구가 전화를 걸어 너만 무너지면 손해라고 말해주었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다잡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출근했고 머릿속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집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역전세 상황이라 전세금을 내려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다니 난감한 상황이었지요. 그때 부동산 사장이 쉐어하우스를 권유했고 저는 주말에 모임에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인규 이야기가 나왔고 마침 집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인규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함께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별다른 고민도 없이 바로 승낙했고 다음 날 짐을 싸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인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였지요. 순간 당황했지만 막상 눈앞에 나타난 인규의 여자친구 민정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큰 눈과 달콤한 인상, 몸에 딱 맞는 옷차림으로 섬세한 몸매가 돋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인규를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제 시선은 자꾸 민정에게 머물렀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이 결코 단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규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환영한다. 저는 최대한 밝은 척 인사했습니다. 인규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진짜 큰 도움 된다. 갑자기 집을 구하려니까 막막했거든. 그때 민정이 다가와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정이에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잠깐 말이 막혔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수예요.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쓸게요. 겉으로는 평범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민정에게 머물렀습니다. 인규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첫인상은 너무 강렬했습니다. 큰 눈, 달콤한 웃음, 몸에 딱 맞는 옷차림 솔직히 눈길을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안방을 그대로 쓰고 인규와 민정은 입구 쪽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남는 방은 옷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과금은 반반, 식사는 같이 먹기도 하고 따로 먹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했지만 신경 쓸 일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라 화장실이 하나뿐인데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인규와 민정,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괜히 어지러워지고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급하게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마침 민정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삼각 팬티와 흰색 민 소매만 입고 있었는데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확 붉어졌고 저도 고개를 돌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화장실 급해서. 제가 먼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민정이 손사래를 치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방금 일어난 거예요.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정은 훨씬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집 안에서도 항상 옷을 단정하게 입었고 인규 앞에서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는 척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달쯤 지난 어느 주말, 저는 낮부터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가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가 목이 말라서 새벽에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는데 주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슬쩍 보니 민정이 과일을 씻고 있었고 인규가 뒤에서 그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인규의 손길은 점점 위로 올라갔고 민정은 싱크대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잠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분 뒤 둘이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주방에는 민정이 혼자 남아 여전히 채소를 씻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머리카락은 조금 흘러내려 있었으며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물병을 꺼내며 말을 걸었습니다. 물 좀 마시려고 나왔어. 민정은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술 많이 드셨어요? 얼굴이 빨개요. 응. 친구들이랑 좀 마셨거든. 물 마시면 나아질 거야. 저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민정은 다시 씻던 손을 움직였지만 동작은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인규는? 아, 방에 있어요. 그냥 누워서 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정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방 쪽을 보니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인규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짧은 대화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왔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민정과의 대화는 오래도록 머리에 남았습니다. 인규의 여자친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인규가 회사에서 맡은 일이 바뀌면서 출장이 잦아진 게 우리한테 전환점이 됐습니다. 보통 나가면 일주일, 길면 2주 가까이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해외 출장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집은 저랑 민정 둘만 남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대부분 방에서 게임하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에 큰 TV가 있어도 웬만하면 민정이랑 마주치지 않으려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친구 여자친구랑 괜히 부딪히는 건 불편했으니까요. 가끔 거실에서 마주치면 그저 안녕하세요 하고 웃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인규가 출장을 자주 가는 게 저한테는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둘이 방에서 다정하게 지내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됐고 그 불편함도 줄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팀플레이 중이라 이어폰만 끼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충 잠깐만요라고 대답하고는 게임에 집중했죠. 전투에서 이기고 환호성을 지른 뒤에야 뒤를 돌아봤는데 문 앞에 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헐렁한 오버사이즈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딱 봐도 인규 셔츠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정이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 혹시 게임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게임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니터를 가리키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규 오빠가 요즘 바빠서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해요. 별다른 고민 없이 그래요. 계정 로그인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정이 기쁜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갔는데 급하게 움직이다 그만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민정을 보고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조금 아파요. 민정의 표정이 찡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셔츠 단추가 풀리면서 속옷이 살짝 보였고 저도 모르게 시선이 거기에 멈췄습니다. 그걸 눈치챈 민정이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역시 당황해 방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습니다. 이제 민정이랑은 더 불편해지겠구나 싶었는데
얼마 뒤 제 계정으로 게임 초대가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민정이었습니다. 저예요. 팀 채팅에 그녀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 게임 잘 못해요. 좀 도와주실래요? 네, 괜찮아요. 저는 짧게 답하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민정은 초보라 캐릭터 조작도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차분히 도와주면서 게임을 이어갔습니다. 몇 번 하다 보니 민정이 자주 채팅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연습하면 돼요. 금방 늘 거예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팀원이 채팅에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 커플티 내는 거예요. 고기 거북해서 못하겠네. 나 나갑니다. 다른 팀원들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게임이 끝난 뒤 민정이 제 방으로 와서 서운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괜히 질투해서 그러는 거예요. 민정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같이 해요. 네. 그날 이후 민정과 저 사이의 어색한 거리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규의 출장으로 둘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민정은 다정하게 제 곁에 가가와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를 유혹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이건 꿈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퇴근 후 집에 오면 자연스럽게 민정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밖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민정이 준비한 저녁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게임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그 덕분에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 게임을 제법 잘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 오늘은 제가 저녁 대접할게요. 저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럼 밥 말고 영화라도 보러 갈래요? 민정은 잠시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영화를 고르게 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정은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요. 영화잖아요. 그 순간 민정은 갑자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그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친구의 여자친구라는 사실보다 눈앞의 여자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공감이 오간 듯 했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는 함께 식사하고 영화를 보러 다니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인규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솔직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억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무세요?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자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방에 와서 잠깐 이야기할래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실망한 마음에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조용히 문 밖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들어가도 돼요? 고개를 돌리니 문틈 사이로 민정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민정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서로를 부르던 이름은 간절한 고백 같았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난 후, 민정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 알아야 해요. 인규 오빠가 알면 안 돼요.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만의 비밀이니까. 그 후로 아침에도 늦은 밤에도 우리는 때때로 서로를 찾아 헤맸습니다. 씻으러 들어간 욕실에서도 두 사람은 함께 샤워를 하며 장난을 치고 물방울이 튀는 소리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샴푸 거품을 그녀의 머리에 묻혀주며 놀렸고 그녀는 제 가슴에 물을 튀기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불안도 잊은 채 평범한 연인처럼 가까웠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까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민정이 냄비를 저으면 저는 옆에서 재료를 다듬었고 서로 숟가락을 떠먹이며 장난을 쳤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이 터져 나왔고 그 웃음 속엔 알 수 없는 설렘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규가 돌아오기 하루 전 민정은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쿠션 위치 하나, 식탁 위의 흔적 하나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베개와 이불도 새로 정리했고 주방의 수저 하나, 컵 하나까지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비밀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그리고 들키지 않기를.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민정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작은 미소 속에서 은밀한 공모자의 결속감을 느꼈습니다. 인규가 돌아온 날 현관에서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나 보고 싶었어. 민정은 곧장 눈을 흘기며 대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보고 싶었다고 그래. 입술은 삐죽 나와 있었지만 눈길은 순간적으로 제 쪽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인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 얼굴이 썩 기분 좋아 보이지 않자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하하, 영수야, 부러워하지 마. 너도 곧 여자친구 생길 거야. 저는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민정을 한번 바라본 뒤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나도 민정이만큼 예쁜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순간 민정의 눈이 흔들렸고 인규는 눈치채지 못한 채 껄껄 웃으며 그녀를 끌어안아 제 앞에서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인규는 출장 성과를 자랑하며 우리를 고급 한우집에 데려갔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장난을 주고받으며 웃었고 저는 젓가락으로 그릇만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끝에 낯선 감촉이 스쳤습니다. 눈길을 올리자 민정이 젓가락을 입술에 물고 장난스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인규가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야, 영수야. 좀 먹어. 비싼 건데 너만 손해잖아. 저는 숨이 막혀 손으로 식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아. 인규가 놀라 고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뭐야? 왜 그래 갑자기? 저는 허리를 감싸쥔 채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배가 좀 안 좋아서 먼저 먹어. 10여 분 뒤 자리에 돌아오자 인규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야,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다. 기름진 거 먹으니까 좀 더부룩하네. 괜찮아.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정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살짝 몸을 기울이더니 제 쪽을 힐끔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아까 반응 진짜 귀여웠어요. 심장이 쿵했죠? 더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쳤구나. 너 진짜. 뭐라고?
인규가 계산서를 들고 돌아오며 물었습니다. 민정은 곧장 환하게 웃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수 오빠가 오빠 생일 챙겨주고 싶대요. 깜짝 선물 준비한대요. 와, 야. 인규가 제 어깨를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내 생일도 잊고 있었는데. 역시 내 친구야. 너 진짜 의리 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으론 내 생일 내가 어떻게 아냐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정은 그 순간 제 쪽을 곁눈질하며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습니다. 인규는 여전히 기분 좋게 고기를 굽고 있었고 저만 속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있는데 옆방에서 익숙한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민정의 억눌린 신음, 인규의 웃음 섞인 낮은 목소리. 저는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며 천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면서도 낮에 민정이 내게 보냈던 윙크, 발끝에 장난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인규가 돌아오면서 집안은 다시 시끄러워졌고 나는 그 소리 속에서 질투와 죄책감 사이에서 숨이 막혀갔습니다. 한밤중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신음소리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자극이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더 크게 내는 것처럼 마치 제게 들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막아도 헛수고였고 오히려 제 안의 욕망만 더 들끓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료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민정과 인규의 방에서 또다시 뜨거운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규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저를 흘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야, 어젯밤에 누구랑 술 마셨길래 그렇게 늦게 들어왔어?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저는 인상을 쓰며 대꾸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무슨 그냥 회사 동료들이랑 가볍게 한잔한 거야. 괜히 별소리 하지 마. 인규는 허허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치고 말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여자애 하나 소개해 줄게. 우리 회사에 갓 들어온 인턴 있는데 내 스타일일 것 같아. 됐어.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무슨 여자친구야. 저는 귀찮다는 듯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때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민정이 끼어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맞아. 인규 오빠. 영수 오빠도 이제 좀 연애해야지. 계속 혼자 있으면 안 좋잖아. 인규가 호탕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밥이나 같이 먹자. 분위기 좋으면 소개팅으로 이어도 되고. 저는 피식 웃으며 인규가 고개를 돌린 사이 민정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 혼나고 싶어? 민정은 젓가락을 입술에 살짝 물더니 도전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와서 혼내봐. 저는 순간 어깨를 움츠렸다가 인규가 다시 돌아보는 걸 보고 서둘러 민정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규가 회사 회식으로 늦는다는 연락을 남기고 집에 없을 때였습니다. 민정은 거실에 앉아 있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영수 오빠, 나 너무 심심해. 뭐 재밌는 거 없어요? 저는 그녀를 곁눈질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장난 심하다. 민정은 일부러 모르는 척 눈썹을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장난을 했다고 그래. 오빠가 왜 이렇게 예민해요? 저는 더는 웃지 않고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너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인규만 모를 뿐이지. 나랑 너는 다 알아. 민정은 오히려 제 팔을 잡아 끌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달콤했습니다. 오빠 위험하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그거 모르죠. 그녀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져서 뜨거운 숨결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뿌리치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제 그만해. 난 알아. 이렇게 가면 우리 다 죽어. 잠시 침묵하던 민정은 무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오빠, 이렇게 쿨한 척하는 거 되게 웃기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책임질 생각은 없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뒷걸음을 치다가 방으로 들어가기 전 짧게 속삭였습니다. 알았어요. 오빠가 원한다면 거리를 둘게요. 근데 우리 사이 있었던 비밀 절대 잊지 말아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의 장난스러운 미소가 제 눈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정은 단순히 위험한 여자가 아니라 광기 어린 매력을 가진 여자였고 이미 저는 그 위험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버렸다는 것을. 곧 인규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준비하고 그에게 어떤 깜짝 선물을 줄지 고민했습니다. 지난번 민정이 그런 말을 해놓은 터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괜히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뭘 준비해야 할지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온라인 광고에 눈길이 갔습니다. 화면에 특이한 상품이 떠 있었고 저는 곧바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걸로 하자. 겉으로는 인규 선물이라고 해도 출장 때는 내가 써도 되니 문제될 게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바로 결제를 눌렀습니다. 케이크와 선물을 챙겨 인규가 예약한 노래주점에 도착하니 이미 인규와 민정이 와 있었습니다. 몇몇 회사 동료들도 있었지만 저는 낯선 얼굴들이라 어색했습니다. 영수 오빠 왔네요. 여기 앉아요. 민정이 손짓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규의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려면 민정 옆에 앉는 게 더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술이 오가자 다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인규는 분위기를 이끌며 크게 웃었지만 민정과 저는 말을 아끼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둘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날 즈음 민정이 인규의 휴대폰으로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인규를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인규는 이미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눕히자마자 민정이 몸을 돌려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빠, 깜짝 선물 준비했다면서요. 뭐예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준비해 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정의 눈이 동그래졌다가 곧 웃음으로 번졌습니다. 이거 진짜 인규 오빠 주려고 산 거예요? 아니면 오빠 자신을 위해서예요?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거지. 민정은 피식 웃더니 제 팔에 얼굴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역시 오빠다운 선물이네. 근데 이거 우리만의 비밀로 쓰면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가볍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옆방에서는 인규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묘하게 아찔한 쾌감이 올라왔습니다. 위험하지만 중독적인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규는 여전히 술이 덜 깬 얼굴로 일어나 해장국을 마셨습니다. 야, 영수야, 어제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 내가 제대로 못 봤네. 뭐였어? 저는 잠시 민정을 힐끔 보고 가방을 꺼내 그 안에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진짜 깜짝 놀랄걸? 인규는 순간 표정이 굳더니 이내 허허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야, 너 진짜 웃긴 놈이다. 이런 선물은 처음 받아본다. 마음에 든다. 고맙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부터 민정은 한층 더 과감해졌습니다. 인규가 있는 자리에서도 저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지거나 은근히 다리에 발끝을 갖다 대며 도발했습니다. 저는 자꾸만 끌리면서도
동시에 이 관계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민정의 집착은 분명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인규의 생일 파티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일상이 흘러가는 듯했지만 민정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면 그녀는 일부러 제 눈을 오래 마주쳤고 인규가 농담을 할 때는 웃으면서도 제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마치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을 확인이라도 하듯이요. 어느 날 저녁 인규가 TV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민정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그녀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치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어제 그 선물 재밌었죠? 사실 나도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눈치를 보며 낮게 답했습니다. 민정아, 제발 지금은 조용히 해. 인규 앞이잖아. 민정은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인규가 돌아보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만 집어 먹었습니다. 며칠 뒤 인규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온 날 민정은 거실에서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수 오빠, 한잔 할래요?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잔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 받아들었지만 곧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진다. 민정은 잔을 내려놓고 제 앞에 다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위험해서 더 끌리는 거예요. 오빠도 그거 알잖아요.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솔직히 흔들려. 하지만 인규는 내 친구야. 민정은 제 손을 잡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빠가 내 비밀까지 지켜줄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짜릿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저는 그저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들어가도 민정의 눈빛과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분명 위험하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끌리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며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인규는 다시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 나가는 민정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또다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우리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민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또 우리 둘만의 세상이네요. 그 말 한마디에 방 안공기는 곧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인규가 출장을 떠나는 기간마다 우리는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밥을 차려 먹고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장난을 치며 웃었고 밤이면 서로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고 오히려 그 위험한 상황이 우리를 더 강하게 묶어주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날들은 무려 1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인규가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리를 두었고 그는 눈치채지 못한 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 사이 인규는 저에게 몇몇 여자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야, 영수야, 너 혼자 살지 말고 진짜 괜찮은 애 있거든. 한번 만나봐. 그럴 때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연애야. 심지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도 두세 명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걸던 회사 동료. 술자리에서 은근히 제 옆에 앉던 여자친구의 친구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민정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정의 매혹적인 눈빛, 은근히 농담처럼 던지는 말, 그리고 무심히 다가와 속삭이는 그 한마디가 언제나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유혹 앞에서 저는 철저히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인규가 웃으며 제 옆에 앉아 술잔을 기울일 때면 마음속에서 서늘한 죄책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늘 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마치 친형제처럼 제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영수야, 너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 줄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배신해야 하나?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 스스로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면 민정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영수 오빠, 이제 와서 우리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동시에 무서우리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스스로 죄인임을 알면서도 더 깊은 늪으로 발을 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규와 민정은 결국 돈을 마련해 새로운 집으로 이사 나갔습니다. 그날 집을 떠나는 민정의 마지막 인사는 유난히 차분했습니다. 영수 오빠, 이제 우리 따로 사네요. 잘 지내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평소처럼 장난스럽지도 않았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듯 냉정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짐을 싸서 나가던 전날 밤, 우리는 또다시 광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규와 술자리를 함께하며 그는 영수야, 얘가 있어서 든든했다라며 연신 제 잔을 채웠습니다. 결국 그는 거하게 취해 소파에 쓰러졌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이사한 이후 민정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규와는 종종 전화를 주고받았지만 민정의 이름은 그의 입에조차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제 삶은 더 깊은 늪으로 빠졌을 테니까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인규에게서 결혼 청첩장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고 이름을 확인하다가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민정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인규야. 청첩장 받았는데 이 여자 누구야? 민정 아니고. 전화기 너머로 인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한테는 말해야겠다. 사실 민정이랑은 이미 끝난 지 오래야. 뭐, 끝났다고? 갑자기 왜? 인규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출장 갔다 온 적 있잖아. 그때 옆집 남자랑 민정이 눈 맞았더라. 근데 그 집 여자한테 딱 걸렸어. 시끄럽게 소문나고 난리도 아니었지. 저는 손에 힘이 빠져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이미 동네가 시끄러웠어. 민정이랑 크게 싸웠고 결국 짐 챙겨 나갔지. 다시는 안 들어왔어. 그 뒤로 연락도 안 했고 서로 완전히 끝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체념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제가 몰래 공유했던 비밀이 결국 다른 남자와의 사건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인규는 마지막으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 다 지난 일이야. 이제 나 새 출발하려고. 청첩장 꼭 들고 와라. 내가 와줘야 진짜 의미 있지.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의 얼굴, 그녀의 웃음소리, 마지막 밤의 속삭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영수 오빠, 나 잊지 말아요.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 그녀는 이미 사라졌고 새로운 여자와 새로운 삶을 살려는 인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꺼내 홀로 잔을 기울였습니다. 잔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만큼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랑과 죄책감, 유혹과 배신이 얽혀 있던 지난 시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민정은 결국 제 삶을 흔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와 함께한 날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